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조경 시공. 우리가 시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 전에 계획이 있겠죠. 그죠? 계획이 다 정리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도면이 그려져서 설계가 끝나고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시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물론 뒤에 관리도 있지만 우리가 또 공사의 그런 흐름을 볼 때는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형상화 시키는 거죠. 도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종이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종이에 그려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형상화 시키는, 나무를 심든지 놀이터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형상화 시키는 거를 우리가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응용적인 학문 중에서 우리가 실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가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장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 기능사 시험을 보면 이 실무적인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를 구분하는, 수목을 구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설계하고 재료를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어떻게, 보도블록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실기 시험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실기 시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파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론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현장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없으신 분들은 이론을 공부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실기 파트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습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경 시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 그 다음에 아파트의 공공정원, 공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계획 하에서, 설계 하에서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 사람. 그 다음에 사람 플러스 환경이죠. 요즘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이롭고 그 다음에 환경에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경을 하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환경,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생물적인 환경도 있고 무생물적인 환경도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해당 법규와 규약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경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은 우리가 크게 기반조성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유지관리공사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유지관리는 공사라고 하기는 뭐해요? 우리가 나중에 기사나 우리가 산업기사 쪽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한 파트로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초적인 우리가 분야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부분도 우리가 그냥 시공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분리가 된다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기반조성공사, 그 다음에 시설물공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거를 크게 보면 시설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재,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렇게
나눈다라고 우리가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좀 통폐합도 하고 분리도 해서 이렇게 네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의 시공 방법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이제 도면을 받았어요. 그죠? 도면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해야 돼. 그 공사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경이에요. 지경. 네? 지경. 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직접 하는 거야. 그게 지경공사입니다. 발주자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도면만 받아와. 그런 다음에 내가 뭐 장비도 부르고 자재도 사고 사람도 불러서 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지경입니다. 지경. 우리가 이런 거는 규모가 좀 작을 때 우리가 지경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급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발주자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공사를. 그렇죠? 뭐 그게 도급이에요. 그래서 발주자가 일정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약관 설계 도서에 따라 도급자가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이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도급공사와 직영공사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공사의 실시 방법이 도급 방법인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시공자를 선정하다. 그러나 소액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도급이에요. 직영은 이제 뺐어. 직영은 내가 공사하는 거니까 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도급 공사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경쟁 입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경쟁을 시키면 물건도 좋아지고 값도 싸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쟁 입찰을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일반 경쟁 입찰이요.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